4월 24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후 항체가 형성됐어도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염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25명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명 모두 중화항체가 형성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RT-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화항체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면역항체인데요. 이 항체가 형성되면 동일한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완치됐다가 다시 걸린 재양성 사례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력이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따라서 재양성자로 인한 2차 피해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검사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현재 확진자는 어제보다 6명 늘어났고 사망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국공립병원 등의 7,5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500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12개 병원 682개 병상이 1차로 전환되고 이달 중에 요양병원과 산재병원,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됩니다. 다음 달 초에는 대구와 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 단계별로 필요한 병상 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요. 신고 규정이 생기면서 검사가 좀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와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일정 수의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혈액 투석 수가를 정액 수가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 수가는 1회당 14만 6,120원으로 고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진찰료와 재료대, 약제,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약이나 재료를 더 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익이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JTBC 부부의 세계의 의사협회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극중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줄 테니 부탁을 들어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의 남자친구가 의사협회에 제보하겠다면서 의사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는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왜 의사협회를 언급했을까요? 이 드라마는 원래 영국 BBC에서 방영된 닥터 포스터가 원작입니다. 영국에선 의사협회가 의사 면허를 관리합니다. 의사단체가 직접 의사의 윤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다루는 게 범죄나 비리를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독립적인 의사 면허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역,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흡연과 비만,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요. 적정한 체중 관리와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